화면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기는 수도 서울, 북한의 위협 때문에 개발축이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이 됐던 것이 경부고속도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 고속도로를 따라 무선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인구도 밀집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물자와 인구의 이동을 돕는 대동맥이자 급맥, 돈줄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 강남, 판교, 분당, 용인, 동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들이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트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캐내고 있죠. 그 금의 정체는 바로 이거.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GDP 비중이 8%, 그리고 수출에서는 무려 20%를 차지하죠. 반도체 산업은 고학력,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산업. 기업들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되도록 수도권 내 아니면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 공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관리도 용이해지고 인력 수급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도체 공장들은 연접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 공장들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이때 빠지지 않고 생겨나는 것이 대규모 택지 개발. 이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고소득 직장인들, 주변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집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반도체 공장을 거점으로 기존 공장과 새로운 공장 사이를 이어주면서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돈줄, 반도체 벨트입니다. 이 돈줄이 어디로 뻗어나가게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들이 어디에 지어져 왔고 앞으로 어디에 지어질지 살펴본다면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들, 특히 평택 고덕까지 이어지는 삼성 반도체 벨트와 용인시가 야심차게 계획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 새로 지어질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의 메카가 될 삼성의 용인 남사 이동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과 안성을 반도체 벨트로 묶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리고 용인과 평택의 후광을 얻고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되는 안성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도 서울, 그리고 여기가 강남, 대한민국 돈줄이 시작되는 곳. 이 강남 한복판에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은 이런 모습. 강남에서도 임대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삼성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주변의 지하철역만 봐도 이곳의 가치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옆에 있는 큰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반포 IC를 타고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경부선 벨트의 핵심 거점 도시 판교, 이 지도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그 유명한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테크 기업은 모두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매출액은 한 해에 12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테크노밸리로 확장을 꾀하고 있죠. 여기는 판교역,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지나가고 앞으로는 8호선도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KTX 이음을 타고 송도나 강릉 또는 중부 내륙선을 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GTX A 성남역이 생기죠. 판교 옆에 있는 것은 분당, 일산과 더불어 일기 신도시로 개발되었지만 강남 접근성, 경부고속도로 라인, 그리고 반도체 벨트의 후광 덕분에 집값이 일산보다 2배 비쌉니다. 분당 밑은 용인인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개발되지 않은 논과 밭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용인의 플랫폼 시티가 들어설 곳. 여기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남시 명품 신도시 판교까지 거리가 불과 10km 내외.
그리고 좌측에는 수원의 명품 신도시 광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임시장은 플랫폼시티를 10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는 성남시의 명품 신도시 판교, 수원시의 명품 신도시 광교, 그리고 용인시의 플랫폼시티까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의 최고 도시들이 입지하게 됩니다. 명성에 걸맞게 교통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이건 신분당선, 경제 중심, 일자리가 많은 판교와 강남을 이어주는 황금 노선, 플랫폼 시티를 관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멀진 않습니다. 이거는 수인분당선, 미금역과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고, 도곡, 한티, 선릉, 선정릉, 강남구청, 압구정, 로데오, 서울숲, 왕십리를 거쳐 청량리까지 강남을 관통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노선, 그리고 이건 2016년도에 개통된 경강선 일부 구간, 판교역에서 시작해 임해역, 삼동역, 경기 광주역을 거쳐 나중에는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질 노선, 판교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판교 서쪽에도 역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고 이름은 서판교역. 플랫폼시티 구성역에서 판교역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구성역과 판교역 바로 옆에 각각 GTX 역사가 생기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GTX 노선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GTX A 노선, 이걸 타면 수서, 삼성월지나 서울역, 연신내, 고양 창릉, 대곡, 킨텍스, 파주 운정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교통도 월등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걸 보면 판교의 위상을 알 수 있죠. 나들목 두 개가 모두 판교 쪽으로만 나 있는 모습. 용인 플랫폼 시티가 생기면 당연히 이쪽에도 나들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속도로 외에도 수인 분당선 그리고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환승센터로 설계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외에도 여러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 판교 주변은 거미줄 수준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용인 서울고속도로, 분당 내곡 간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왕복 6차선으로 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판교 분당과 내곡동, 구룡터널을 거쳐 강남 개포까지 이어집니다. 제한속도가 원래 시속 90이었는데 지금은 80으로 바뀐 상태.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마찬가지로 시속 80km짜리 자동차 전용도로, 용인 풍덕천 삼거리에서 서울 송파구 복정교차로를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근처에도 고속도로는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근데 이게 끝. 고속도로가 더 이상은 없는 데다가 IC조차 근처에 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랫폼시티가 생기면 상황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교통의 발전 방향은 지하화, 확장, 그리고 신설. 이거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건 이 지역의 교통 상황이 앞으로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 문제는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건 이 사진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족, 그리고 반도체. 자족이란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반도체란 얘기는 그 일자리 중에서도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 이거는 여러 신도시와 플랫폼 시티를 비교한 것, 2022년 3월 전임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 밀도.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주택을 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원이나 자정용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플랫폼 시티는 102명, 아주 좋습니다. 그 땅이 비싸고 서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100이라는 수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도 나름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100대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양 창릉이 유일하게 109.3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와 비슷한 수준. 고양 창릉 외의 다른 신도시들은 모두 인구 밀도가 110에서 140 사이에 걸쳐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인구 밀도가 150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주택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한 도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퇴근 전용 도시, 그러니까 베드타운이라고 불려지는 도시들은 160에서 200대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값이 비싸고 명품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은 인구 밀도가 100대 초반이거나 10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과 판교가 대표적인데, 마곡은 90.3이고 판교는 9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판교 198.4는 오타. 전임시장은 이 수치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브리핑했습니다. 플랫폼 시티는 인구 밀도만 살펴보면 판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인구를 면적으로 나누면 인구 밀도가 나옵니다. 판교의 경우 0.00984, 이 수치는 1제곱미터당 0.00984명이 거주한다는 얘기. 여기 나와 있는 인구 밀도는 기준이 1헥타르, 그러니까 만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0.00984에다가 만을 곱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98.4. 이건 신도시 자정률 예측치, 미래 아파트 가격 예측치와 똑같은 소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판교, 광교는 자정률이 100%가 넘고 신도시 중에서도 1등과 2등이죠. 이건 2010년 자료, 그러니까 무려 12년 전에 나온 자료인데 중요한 거는 신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들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우리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보시는 숫자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만 잡아도 플랫폼 시티의 단점이 하나 보입니다. 면적이 좀 작다는 거. 플랫폼 시티의 면적은 판교의 30% 수준. 면적이 작으면 아무래도 도시 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플랫폼 시티의 대부분 지역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위쪽에 보이는 것이 공항. 이 공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은 고도 제한이 90에서 100m 수준. 그리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판교 테크노밸리 거리는 이런 모습. 플랫폼 시티는 대부분 지역이 180m 정도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고도 제한 180이라는 얘기는 층수로 따지면 약 45층 정도까지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교의 거리 모습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다시 표로 돌아서 플랫폼 시티의 장점을 살펴보면 공원 녹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도시가 쾌적하다는 것, 그리고 자정용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 이런 것만 놓고 봐도 플랫폼 시티가 용인시의 최고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라인, 반도체 공장들이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 그리고 판교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보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판교를 능가하기는 힘들겠지만 판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플랫폼 시티에서는 용인역이 생길 구성역 근처가 핵심 지역. 용인 플랫폼 시티가 계획대로 첨단 지식산업 유치에 성공을 하고 구성역 근처의 모습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멋지게 바뀌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그리고 주거, 상업, 산업이 조화를 이룬 도시가 된다면 모두들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크나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용인 플랫폼 시티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삼성의 거대한 생산 및 연구 거점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삼성 디지털시티, 기흥 캠퍼스, 화성 나노시티, 인재개발원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핵심 시설이 모두 이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어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에 모두 걸쳐 있는데 주위 도시들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 용인 기흥, 용인 흥덕, 수원 광교에 더해 화성 동탄에서 화성 동탄 2지구로, 오산 세교에서 오산 세교 2지구로 여기는 땅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삼성.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용인 플랫폼 시티도 상황은 마찬가지. 플랫폼 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삼성 거점과의 접근성도 아주 중요한 요소. 거리가 불과 10km 내외, 아주 훌륭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동탄 1, 2를 합쳐 동탄에만 현재 39만 명이 살고 있고 동탄 2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인구가 적어도 42만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산세교는 오산세교 2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세교 1, 2지구를 합쳐 약 10만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오산세교지구는 좌측으로 산업단지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오산 가장 일반 산업단지, 여기는 화장품 및 뷰티 산업의 생산 거점,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생산 공장인 아모레 팩토리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오산시는 이 산업단지 아래쪽을 오산세교 3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500만 제곱미터, 예상 인구는 6만 4천. 세교 3지구는 2011년 지구 지정이 취소됐었는데 재지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산시는 인구 50만 정도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는 23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오산시가 개발해온 택지보다 더 많은 택지를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뜻. 그래서 오산시가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세교 3지구는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된다고 봅니다. 오산도 좋겠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기대되는 도시는 바로 동탄. 동탄은 1, 2지구를 합쳐 3,30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고 판교와 분당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죠. 쉽게 생각해서 판교, 분당, 플랫폼시티 두 개를 여기다 옮겨 넣은 것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인구는 판교, 분당이 합쳐서 현재 48만, 동탄보다 9만 정도 많은데 동탄 이 입주가 다 끝나면 42만에서 45만 정도 될 테니까 인구도 거의 비슷해집니다. 동탄에도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면적은 155만 제곱미터, 판교 테크노밸리 2.3배, 동탄역에서 조금 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 사이에 걸쳐 있고 삼성과도 아주 가까운 거리. 아직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입지가 워낙 좋아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탄 일반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면적이 무려 200만 제곱미터. 여기는 이미 현대모비스나 코롱인더스트리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판교와 비교해볼 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강남에서 15km 정도를 내려와야 판교가 있고 판교에서 10km 정도 더 내려오면 용인 플랫폼시티, 그리고 거기서 10km를 더 내려와야 동탄역 근처에 오게 됩니다. 거리가 좀 있더라도 판교같이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거는 경부고속도로와 근처에 있는 IC들, 판교와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많은 삼성 근처로 IC가 2개나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영동고속도로, 동탄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내려오다 끊깁니다. 오산 화성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짧은 노선인데 밑으로 평택 화성고속도로와 이어집니다. 그림을 보니 오산 화성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를 이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두 고속도로는 171번으로 고속도로 번호가 같습니다. 이건 이 두 고속도로가 언젠가는 이어진다는 얘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되어 설명회와 공청회가 진행 중이고 안녕 IC와 서수지 IC 사이에는 3개의 IC가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광교 IC까지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4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속도로는 어디까지를 지어야 거냐 하는 것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동탄 주변의 고속도로 라인이 판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나마 이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덕분에 서우산 JC에서 평택 화성 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걸 타면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 고덕 신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동탄 JC에서는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고 서용인 JC에서는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앞으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해보면 동탄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평택과 용인 반도체 벨트를 이어주는 중간 거점, 신규 공장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활한 인력 수급, 가까운 곳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는 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 동탄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탄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고 둘째, 반도체 생산 거점과 동탄 간의 교통망을 잘 정비해서 사람과 물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현재 동탄 주변의 고속도로망은 판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변부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 동탄에서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호재 하나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단절되었던 도시를 고속도로는 지하로 빼고 그 위에는 콘크리트로 덮어서 도시를 다시 연결시키는 사업. 전 구간을 지하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핵심 지역, 그러니까 동탄역 바로 이 1.2km 구간만 지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약간 휘었던 경부고속도로를 직선화시키는 사업도 같이 병행되는데 2023년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동탄역 인근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동탄의 핵심 지역은 동탄역 인근,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아마 GTX일 겁니다. 플랫폼시티 용인역을 지나게 될 GTX-A는 동탄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타면 동탄에서 삼성까지 1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요금은 당초에 3,900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개통시가 되면 5,000원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성비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된다는 건 크나큰 장점. 동탄역에는 이미 SRT가 있어서 위로는 수서, 아래로는 호남선, 경부선의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당선이 내려오고 인덕원과 동탄을 이어주는 인동선이 생기고 트램이 생기면서 동탄역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경기 남부에 서울역과 비슷한 철도 허브가 하나 생기는 건데 서울역보다 더 좋은 건 환승을 아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역이 앞으로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개선이 될 거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시티의 성공. 플랫폼시티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주위로 훌륭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플랫폼시티 발전과 더불어 판교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동탄 근처로 내려온다는 의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동탄은 그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다시 동탄으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시라면 불가능하겠지만 동탄은 화성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그것도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 사는 도시입니다.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이 무려 81조 8천억, 판교와 분당에 있는 성남시가 2등인데 46조 8천억, 화성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이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지리짐작으로 화성시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구는 성남시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GRDP가 성남시보다 높다는 것은 화성시에 알짜 기업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 화면에서 보는 반도체 공장도 화성시에 있고 기아차의 자동차 공장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이건 2015년 기사. 화성시가 세계적인 부자 도시가 될 것을 맥킨지가 예견했다는 기사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화성시 인구는 90만, 얼마 안 있으면 100만을 넘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가 되죠. 특례시가 되면 시가 갖는 재량권이 더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시는 부자 도시면서 재량권까지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얘기는 화성시가 오로지 화성시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때가 되면 동탄의 인구는 42만에서 45만, 화성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수준. 그리고 이것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돈이 바로 여기 동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 교통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교통 여건은 점점 나아질 것이고 이곳 동탄의 주변 환경도 판교와 닮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지역은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비행장으로 공군 기지가 있는 곳. 국방부에서는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는 화성시의 화웅지구가 거론되고 있는데 화성시가 크게 반대하고 있어 이전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 이 비행장이 이전되면 이 지역 일대를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는 수원역, 경부선과 더불어 1905년 1월 1일이 개통, 그러니까 개통한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역입니다. 당시에도 이 부근의 입지는 농수산물의 집산지자 황금들판이 펼쳐져 있는 사통발달의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경부선 선로를 타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확장되면서 충남 천안을 거쳐 아산까지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행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억제되어 왔었는데 비행장 이전과 함께 이 지역에는 르네상스가 올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도 엄청날 것 같은데 수원시는 이 개발 이익을 새로운 비행장이 생길 지역과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하겠다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새로운 공항을 민간 여기까지 수송할 수 있는 통합 국제공항으로 만들고 공항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만약 이 제안을 화성시가 받아들이면 화성시 서쪽에는 새로운 개발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서 동탄은 여기에 있고 수원비행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비행장이 개발되면 이쪽이 수원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수원비행장 주위로 교통망이 정비되고 동탄 사이에는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교통망이 확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비행장과 동탄 사이는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성 진안 452만 제곱미터에 2만 9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 이 정도면 6만 6천 명 정도가 살게 됩니다. 이곳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 비행장이 이전하면 화성 진안은 좀 더 성공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진안의 성공은 동탄에도 호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탄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이렇게 되면 화성시 여론은 다수가 비행장 이전에 찬성하게 되고
시 전체를 대표하는 화성시장은 결국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화홍지구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오면 화성시의 서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그리고 주변 거점 사이를 이어주는 도로망이 확충 신설되고 신도시가 계획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죠. 인구가 늘어서 경제성이 생기면 여기로 지하철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야를 확대해서 국토를 개발하는 개발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의 평택 반도체 공장. 세계 최대 규모로 공장 6개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3개까지 지은 상태. 여기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4개를 지어야 됩니다. 여기는 새롭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와 소부장기업 150여 개가 들어갈 곳. 이 3곳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 한 축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거점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 여기는 현재 인구 250만 정도가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수원비행장 이전과 개발이라는 굵직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 업무 지구들이 생겨나게 되면 인구가 늘면서 교통이 좀 더 발달하게 되죠.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발전축의 새로운 허리가 될 곳. 여기에 일 잘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길 발판으로 발전축을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걸 두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가져온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은 이상만을 쫓아가서는 절대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발전축을 따라 자연스러운 인구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 실제로도 먹히는 방법. 발전축은 경부선 철도를 따라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삼성의 남사 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어주면서 동남쪽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철도 및 도로 교통의 허브가 될 곳은 바로 동탄. 동탄의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 지역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위에 있는 비행장은 오산 공군기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곳, 아래 있는 것은 미국 육군기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입니다. 2개의 거대한 미군기지 사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 이것만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옆으로는 거대한 신도시가 조성 중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면적은 삼성전자와 도시 면적을 합쳐 1700만 제곱미터에 인구는 15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산보다는 조금 크고 분당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 인구 밀도는 84로 아주 양호한 편. 도시 이름에 국제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웬만해서는 다 살기 좋은 도시. 어느 도시건 시청이 있는 곳이 핵심인데 평택시청도 바로 여기에 생깁니다. 새로운 청사를 2025년 착공해서 2027년쯤에 완공할 예정. 이쪽에는 계속해서 택지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택 브레인시티. 여기는 일반 산업단지인데 주택도 좀 들어갑니다. 면적은 480만 제곱미터. 아주대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짓고 반도체 관련 연구와 산학 협력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의 평택 캠퍼스도 들어옵니다. 다 조성되고 나면 인구는 4만 4천 명 정도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철도 교통이 좀 좋았던 지역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위에서 봤던 경부선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데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평택 지지역 아래로 한 정거장만 내려가면 평택역이 있습니다. 과거 평택의 중심이 되었던 곳, 현재의 시청도 평택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택의 중심이 될 곳은 바로 여기 평택 지제역.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평택 지제역에는 동탄역에서 내려오는 SRT가 정차합니다. SRT는 시속 330km까지 낼 수 있는 고속열차. KTX와 비슷하지만 민간 투자 사업체인 SR이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SRT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서역에서 시작하는데 이걸 타면 목포와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역은 평택에서 오로지 한 군데 평택 지제역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SRT가 지나는 수서역부터 동탄역까지는 GTX-A도 같이 지난다는 점. GTX-A는 SRT 선로를 이용해서 동탄역까지 내려오는데 이걸 평택 지제역까지 끌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SRT 선로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빨리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정책 의지, 둘째,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 지역의 인구. 지지역 동쪽은 이미 한창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주위로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남아있죠. 이건 쌍용 자동차. 그 외에도 주위에는 공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는 일자리도 많다는 뜻. 그래서 여기에 GTX-A가 생기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평택시는 2025년까지 평택 지지역으로 수원발 KTX를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수원까지 오는 GTX-C 노선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지역이 평택의 교통 허브가 되는 순간, 이 지역을 좀 더 크게 보면 여기가 바로 평택의 중심이라는 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평택 지지역은 여기에 있고, 이 지역 거주 인구는 현재 42만, 고독 신도시, 브레인시티, 그리고 기타 작은 택지까지 조성 완료되면 이 지역 인구는 50만을 넘어 거의 60만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지역 서쪽까지 개발하게 되면 인구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평택시는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평택 지지역 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겠다고 공개된 지역은 면적이 234만 제곱미터, 약 71만 평에 이릅니다. 여기에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만큼 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가가 올라가면서 공장의 담보 가치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음에 공장을 지을 때 자본 조달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드넓은 국토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다는 점.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자리는 바로 여기. 이곳으로부터 직선거리 2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가 있습니다. 연결 교통망이 없어서 다소 멀 수 있었던 이 두 곳장과의 거리를 삼성의 남사 이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징검다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는 평택 지지역, 그리고 여기는 평택의 인구 밀집 지역. 평택 오른편의 드넓은 땅은 안성. 여기 인구는 겨우 19만 명.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이 아주 많다는 소리. 이건 평택과 비교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성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그 신호탄은 바로 이거. 서울과 세종을 이어주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비록 세종시까지 가지만 그 파급력이 경부고속도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도로. 위로는 구리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종 명칭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부터 안성 구간 개통 목표는 2024년, 전 구간 개통 목표는 2025년. 여러 나들목 중에서 원삼 IC, 안성 맞춤 IC, 그리고 서운 입장 IC가 중요합니다. 안성 바우더기 IC와 금강 IC는 하이패스 IC,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량만 진입 가능한 간이 나들목. 고속도로가 없던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성시청. 안성시는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성시 동쪽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 같은데, 앞으로 안성시에서 가장 각광받을 지역은 바로 여기. 이 지역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용인에 있는 삼성과 SK 반도체 클러스터의 후광을 이 지역으로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를 위해 안성시는 안성맞춤 IC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동신일반산업단지. 면적은 157만 제곱미터, 상당히 큽니다. 동신일반산업단지 근처는 입지적으로만 보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의 입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다리. 소부장 기업이 여기 있으면 평택과 용인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인까지는 15km, 그리고 평택까지는 23km. 두 곳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이 불과 30분 이내. 안성에는 이미 평택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름은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남안성 GC. 여기에서 두 고속도로를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 이 덕분에 여기 안에만 공장을 지으면 평택이든 용인이든 접근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는 앞으로 안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평택과 용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앞으로 안성시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역할 때문.
이건 안성시장이 밝힌 안성시의 핵심 경쟁력.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경쟁지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 저렴한 지가에 편리한 교통. 인기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건 현재 안성시가 계획 중인 규모가 큰 산업단지들. 이 4개만 합쳐도 거의 300만 제곱미터. 이건 현재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리스트. 합계가 무려 507만 제곱미터. 산업단지가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인구도 늘어나게 되죠. 안성시에서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여기. 이곳은 땅이 평평하고 강과 산과 호수가 있는 곳. 산업단지 주성원가가 낮다는 얘기는 택지 주성원가도 낮다는 얘기. 그리고 그 얘기는 여기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뜻. 이 지역은 거의 2천만 제곱미터. 잘 개발하면 인구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신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은 국가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 여기에 많은 인구가 모인다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노동력이 풍부해진다는 뜻.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여길 발판으로 발전축을 남쪽으로 더 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곳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성시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안성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도시개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안성시도 이에 대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도시공사의 설립. 안성시 주위에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도시들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용인시와 평택시.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시를 통해 난개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고 고독신도시와 지지역 주위를 개발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안성시에서는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안성시의 핵심 과제. 아무쪼록 안성도시공사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시민이 행복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개발과 경제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평택 지제역 인근, 안성맞춤 IC 부근,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벨트로 묶이기 때문에 이 세 지역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평택 부발선. 평택 부발선은 평택역과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있는 부발역을 이어주는 노선. 선로가 어딜 통과할지 그리고 역이 어디 생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 하지만 중간에 안성 그리고 용인을 거쳐 이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성맞춤 IC 인근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역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의 핵심 반도체 거점이 될 세 지역, 이천 하이닉스까지 4지역을 이어주는 반도체 철도 노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노선은 처음에는 단선으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복선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주로 화물 운송용으로 쓰일 것 같은데 평택역에는 경부선 선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평택역까지만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부선을 타고 평택 지제역, 서정리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역의 경우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장소는 여기. 실제로도 만약 안성역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평택 지제역이 다른 지역을 다 제치고 평택의 중심이 된 것처럼 안성역 주위가 안성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성역은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인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뻗어나와 안성,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원까지 이어지는 노선. 이 노선은 시발점인 동탄역. 이게 중요합니다. 동탄역 근처에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탄역은 이 지역의 철도교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곳. 그리고 이건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발달된 철도 인프라를 안성역까지도 끌어올 수 있다는 뜻. 동탄역 근처에는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의 메카가 될 삼성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덕분에 동탄역에 있는 철도망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끌고 가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는 동탄역과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역이 생기면서 이쪽도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경강선을 뽑아서 여기까지 연장시켜주면 삼성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을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4지역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삼성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성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내륙선과 경강선 연장선이 만나는 부근. 앞으로 이들 지역이 얼마나 빨리 개발될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기지 두 군데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수백 조의 투자가 단행될 것을 감안해보면 이쪽의 발전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을 잘해서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